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뭘 배웠냐면 이 믹스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또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버튼을 3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btn 그 다음에 달러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튼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버튼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div의 자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는 버튼 엘리먼트는 참고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이 이제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로 나와요. 버튼 자체가.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버튼을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는데 DIV를 감싼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준 것뿐입니다. 자, 바디한테 자, 마진 한 10픽셀 정도만 한번 부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믹스인을 사용하기 전에 버튼 디자인을 어떻게 했다? 버튼 1한테 내가 이제 뭐 너비도 주고 높이도 주고 한다고 하면 자, 너비 150픽셀 그 다음에 높이는 적당하게 한 50픽셀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도 한번 칠해줄 수 있겠고요. 솔리드라고만 적어줄까요?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10픽셀 이런 식으로 걸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엘리먼트의 이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배경색도 입힐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EF 이렇게 배경색도 입힐 수가 있고요. 폰트 웨이트를 줘가지고 글씨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폰트 사이즈를 통해서 글씨를 크게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버튼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버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호버를 했을 때 자, 버튼의 뭐 색상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연하게 변해도 되고요. 그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진하게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연 효과를 줘서 너는 이제 5초 동안 지속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강사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개념을. 자, 근데 이제 버튼이라는 거는 버튼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죠.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그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들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이걸 버튼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A 엘리먼트로 디자인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튼간에 이런 류의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버튼 2도, 버튼 3도 이 동일한 디자인을 반영하고 싶다. 자, 그래서 뭘 쓴다? 자, 믹스인이라는 걸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믹스인 정의. 자,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골뱅이 쓴 다음에 여기다 믹스인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믹스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믹스인의 이름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저는 common btn 공통 버튼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중괄호 쓴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요 동일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된다? 부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럼 호버했을 때 요 디자인이 반영되게끔 만들고, 호버했을 때 뭐 배경색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호버한 다음에 중괄호 써서 이 배경색만 어떻게 이렇게만 해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믹스인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정의만 했다 해가지고 얘네들 사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정의를 했으면 무조건 그 정의된 코드를 내가 이제 스타일에 적용된 그 클래스나 엘리먼트한테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영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include라는 걸 쓴다 했죠? 그죠? include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 자, 이거 호버 잘못 썼죠? 여기다 이렇게 써야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반영했을 때 이 버튼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그대로 반영되죠. 그죠?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튼 2도 마찬가지로 버튼 2도 동일한 디자인이래요. 버튼 3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커먼 BTN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똑같은 버튼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MI 3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클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커먼 BTN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튼 2에 배경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배경색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블루로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배경색이 반영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위에 올리는 순간 이 녀석이 뭐 일단 반영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를 반영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를 밑에다 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면 믹스인을 정의할 때 소가로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소가로의 역할은 뭐냐 라는 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BTN 버튼 1, 2, 3이 있는데 버튼 1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 2랑 버튼 3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개성에 따라서 뭐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너비를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강사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디자인을 반영하고 여기다가 너비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200픽셀로 늘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80픽셀로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늘어나죠? 그죠? 잘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호버도 마찬가지예요. 호버했을 때 나는 색상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했을 때도 배경색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버튼 2한테 공통된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코드가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코드가 계속 늘어나는 게 싫어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구멍을 하나 뚫어줄 겁니다. 소가로를. 자, 소가로를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이 커먼 BTN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어떤 특정 값들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값을 하나부터 여러 개를 넘기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버튼 3 같은 경우는 너비 높이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입맛대로 디자인을 꾸미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230픽셀 쓸게요. 230픽셀, 그 다음에 100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색상을 뭐 그린, 그 다음에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보이죠? 자, 230픽셀, 100픽셀, 그린, 골드 뭐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 넘긴다 해가지고 얘가 넘겨서 이렇게 넘긴다 해가지고 이 CSS 자체가 SCS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게 뭐 너비고 이게 높이고 뭐 이게 색상 뭐 어떻고 이게 반영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빨간색 뜨죠? 딱 클릭해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이런 식으로 SCSS가 좋은 점은 뭐냐면 C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오타 났다거나 문법이 잘못되었다거나 했을 때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거나 아니면 검사기를 통해서 검사를 돌려줘야지만 내가 에러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SCSS는 전철이기 때문에 너가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인자값이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먼 BTN이라는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기면, 인자값은 아예 안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n개의 개수의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only 0 argument allowed but where pass, 즉 너가 이거 4개 넘기고 있는데 인자값을 4개, 이 argument가 뭐냐면 인자값이에요. argument가 이거는 영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가 4개를 넘기고 있지만 지금 이 믹스인 정의했을 때 커먼 BTN 여기 보면 얘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이렇게 썼으면 얘가 이 소괄호 안에 값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괄호만 있다 해가지고 값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값을 어떻게 받냐? 지금 제가 의도한 건 뭐예요? 얘가 너비고 얘가 높이고 얘가 기본 배경색이고 얘가 호버했을 때 배경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달러. 자,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달러로 쓴다 했죠. SCSS는 여기다가 너비라고 쓸 거예요. 자, 너비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달러 하이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달러 비지 컬러라고 비지 컬러? 그래, 비지 컬러로 씁시다. 비지 컬러. 그 다음에 얘는 호버 비지 컬러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쓴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얘네들은 잠깐 주석 처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반영해주면 되냐면 각각 이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배경색, 그 다음 호버드 배경색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위스, 그 다음에 여기도 하이트, 그 다음에 비지 컬러. 자, 지금 우측에 얘 모양 바뀌는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호버된 비지 컬러.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 넘겨준 값에 의해서 그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래요. 이런 걸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가 있는데 SCSS에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썼으면 이 SCSS에서 다시 매개 변수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자값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버튼 1이랑 버튼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얘네들이 요때 BTN 1한테 예를 들어 이제 주석 풀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너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높이랑 배경색이 뭐고 호버된 배경색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CSS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값을 정의할 수 있어요. 기본값. 자, 그러면 그 기본값을 어떻게 정의하냐? 콜론 쓴 다음에 기본값은 10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0픽셀이 뭐가 되냐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도 5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자, 버튼 모양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버튼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픽셀로 바꿔볼게요. 버튼 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커먼 btn이라는 거에다가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이 인자값은 참고로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써준 그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232 여기에, 그 다음에 100픽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이제 컬러랑 호버 컬러가 지금 순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뒤죽박죽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적어준 순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BTN2를 우리가 이렇게 안 썼을 때는 여기다가 너비 쓰고 높이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기본 디자인을 반영한 상태에서 기본 디자인이 싫으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 맞추려고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넘겨줄 필요 없이 어떻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버튼 2한테는 커먼 BTN만 딱 써주는 거예요. 커먼 BTN만 딱 써주고 얘도 소가로 써서 어떻게 200픽셀, 그 다음에 80픽셀, 그 다음에 기본 컬러, 그 다음에 레드, 이게 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넘겨주면 얘가 알아서 그 코드가 어때요? 반영된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CSS 같은 경우는 어때요? CSS 같은 경우는 일일이 여러분들 디자인 바꿔주려면 걔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녀석의 스타일을 변경을 해줘야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믹스인이라는 문법을 잘만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편하게 공통된 디자인 위에다가 다른 디자인을 반영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른 디자인을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CSS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믹스인이 가지고 있는 뭐다? 장점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인자값이랑 매개 변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딱히 뭐 인자값을 넘기지 않겠다 하면 그냥 커먼 btn 이렇게만 써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컨트롤 S 누르면 저는 자동 포매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위력인 거죠. 됐습니다.